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국내 시장이 아시아 여타 증시보다 훨씬 하락폭을 키우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쇼크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죠. 그 여파로 인해서 이 원달러 환율까지도 1200원을 잠시 넘나들면서 굉장한 위기감을 고조가 되었고, 더군다나 시장에 굉장히 또 암담한 또 안 좋은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출연을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비관론이 극에 달하는 구간에 또 희망의 빛이 떠오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직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당장 뭐 시장이 무너지고 그럴 부분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부분의 반등이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이죠. 일단 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해서 상방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미국의 CPI라든지 FOMC의 의사라고 공개라든지 그런 부분 저는 다 선반영이 일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까지, 그리고 시장의 단기 반등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는지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증시 먼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장중 한때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4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또 국내 증시 마감하고 나서 0.52%까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이슈보다도 말레이시아의 이 경제 봉쇄에 대한 부분이 일부 해소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일부 해소가 되었다. 그리고 베트남의 삼성전자의 공장이 정상 가동을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할 것이다 등등,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시장에서 또 한 축의 우려를 낳았던 이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일부 해소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이러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생산에 차질 공급 병목 현상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키웠던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 일단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원자재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해주는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일단 시장의 우려를 만들었던 원인들이 일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 보면은 중국의 헝다 리스크라든지 미국의 부채 문제,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등등이 있었는데요. 자, 하나하나 놓고 보면 헝다 리스크, 여전한 불안 요인은 맞습니다. 여전한 불안 요인은 맞는데, 헝다의 이런 이 파산 그리고 금융상품들이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할 부분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터질 수도 있는 폭탄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헝다 외 중국의 10대 기업들, 사실은 그 10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매 성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다 비슷한 로직으로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타지아처럼 도급순위 100위권 밖에 있는 회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헝다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10대 그룹이 무너지는 일이 또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일부 봉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의 이 부채 한도 유예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12월 3일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넘어갔죠, 공이. 그러면은 시장은 일부 반등의 힘을 11월 달까지는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다시 11월 달 넘어서 이제 그런 기간을 한 달 앞두고서는 우려가 다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 석탄 문제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 원자재 가격의 폭등,
근데 상승의 속도가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상승의 속도는 둔화가 될 것이고, 중국 또한 석탄 문제로 인해서 석탄 이 채굴을 막았던 부분을 대대적으로 채굴 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네, 운이 없으려니까 산시성, 즉 중국에서 최대 생산지가 홍수가 나는 바람에 이 전력난이 한층 더 고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스완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스완처럼 뭐 발생을 해버리면 급락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고요. 오늘도 장중 한때 환율이 1196원까지 가면서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사실 지수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지수는 어느 순간부터 정체된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간 점은 긍정적이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거는 이 상품 가격이겠죠. 상품 가격인데, 뭐 추가적으로 급등이 많이 없고 큰 폭의 상승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일부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그 밖에 이제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외에 뭐 에너지 관련된, 가스 관련된, 그리고 석유 관련된, 뭐 석탄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파동상으로 3파가 끝났기 때문에 다소 이제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증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사실 국내 증시가 강하게 올랐을 때,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항생이든 대만이든 일본 시장이든 전부 다 강하게 밀렸었는데, 아마 이런 섹터가 국내 증시를 좀 따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오늘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일단 장 초반에 저도 오늘 일정 부분 미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하락을 좀 키웠다가 올라가는, 그걸 계산을 하고 오늘 시장에 임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침에 빠지고 엄청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바로 한 30분 안에, 네, 코스닥이 이미 고점 구간까지, 그러니까 오늘의 고점에 거의 임박하게끔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시장이 오히려 좋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걔네 물량을 그냥 아도쳐 가서 올려버리는 시장이 좋은 시장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뭐 시장 고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매일매일 이 신용 반대 매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5조부터 시작해서 6조부터 시작해서 23조까지 좀 밀렸는데, 아마 내일도 더 빠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 신용 반대 매매가 안타깝지만 많이 줄어야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카페에 제가 작성된 거 뭐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했어요. 이 선물 부분에서 외국인이 장 중에 9,700억까지 매수를 하면서 들어왔던 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사실 이 금융투자가 받으면서 선물을 사고 현물을 올리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스위칭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어제 이제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375포인트 선물 지수에 하방을 강하게 구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전부 다 휴지가 되면서 다 털린 거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은 롤오버 시킬 수가 있는데 개인은 그게 잘 안 되죠. 사실 하방 배팅을 한 개인 쪽 포지션이 오늘 녹아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도 아마 그런 부분을 쓸어서 올려버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지션을 강하게 바꾸면서 올렸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좀 일단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현대 기아차 관련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최근에 해소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안 이슈 때부터 해서 자동차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도 현대차 대형주 중에 제일 먼저 강한 반등이 좀 일어났고, 이러한 구간에서 좀 굉장히 좀 빠른 반등이 좀 일어났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추가 상승이 일부 나오겠죠. 나오면은 뭐 장기 평선 선에서 좀 걸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기아 그리고 뭐 현대, 위아, 오늘은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 만도가 좀 크게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자동차 섹터가 좀 강했고요. 최근에 모든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서 이 패러다임을 좀 보면은 화신이라는 종목이 이번 상승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 안에서, 테마주가 아닌 정상적인 종목 안에서 가장 상승폭이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차의 차량 경량화 프레임에 들어가는 부분을 50% 이상 가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밸류를 더 크게 쳐주고요. 그리고 같은 부품에서 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율에서 굉장히 많이 이 회사가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화신한 종목 비록 많이 올라왔지만은 이번에 눌릴 때 한번 잘 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 박스권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들보다는 뭐 정상적인 회사의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 그 밖에 이제 프랑스에서 원전 투자 이슈가 좀 나왔죠. 이거를 제가 장중에 보지도 못했고 어제 사실 아마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었을 텐데 장전에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랑 이 미국의 조건 없는 뭐 만남하자, 그리고 북한의 이슈 등등이 사실 오늘 제가 놓쳐버린 두 가지 섹터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남북 경협주와 그 다음에 이 원전주가 되는데요. 일단 내용은 참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기후변화와의 싸우는 최고의 무기 등등 해서 뭐 이제 프랑스가 EU 10개 국에 공고 서신을, 공고 기구문을 보내서 우리 다시 한번 원전으로 열심히 해보자 라는 이슈를 만들면서 오늘 두산중공업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장중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머쓱머쓱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머쓱머쓱했던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난해했는데, 하루 종일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내일도 만약에 올랐다 밀리더라도 주도주의 시작의 모습을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다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장 관심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좀 들어갔죠. 워낙 이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워낙 적었어요. 예, 이 다른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강하게 올라가서 사실은 중간에 상따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뭐 한 2% 정도에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일부 물량을 좀 가지고 있다가 상따하면서 한번 맞았죠. 네, 맞고 이거는 수익권에서 나머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획된 부분이었는데 사실 너무 이 종목의 호가가 얇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와서 뭐 상한가 종목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오늘 사실은 뭐 종가에 이제 한전 산업이라든지 종목군들은 보기는 했는데 사실 장중에 생각보다도 약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섹터에서 다시 한번 바람이 부는지, 그리고 국내의 스탠스가 또 바뀌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에너토크를 먼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또 굉장히 또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했던 거는 LNF인데요. 어제 이제 세로닉스 시간에 상승을 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종목이 세로닉스였는데, 사실 세로닉스는 매매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갭을 주고 너무나 올라갔는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25,000원 언저리에서 종목 자체가 돌파를 하고 좀 올라왔는데 이런 돌파자리를 봤으면 좋았을 것 같고, 사실 장중에 회원님들한테 세로닉스는 돌파로 봐야 된다라고 말만 드리고 얘는 공략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략을 좀 안 하고 좀 넘어갔던 것 같은데, 세로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이게 LNF에서 투자 유치를 받았죠. 오늘 5천억에 대한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또 거대 사모펀드는 5천억을 투자했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를 더 끌어올린 거죠. 더 비싼 가격에 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온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들이 그냥 다 따라 들어왔다라고 봐야겠죠. 과거 뭐 H&M 올라가듯이 지금 종목군들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가파르게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로닉스가 상한가에 가고, 나머지 오늘 대주전자 재료도 800억 투자 유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강했다. 그 밖에 이제 TNT CNT 전도제라는 부분에서 이 전해질 첨가제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 상당히 강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전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노 신소재라든지 후성 종목군들 전부 강했는데, 사실은 약간은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라 접근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접근이. 그래서 뭐 보유자는 뭐 그냥 들고 가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이 리비안 관련 섹터에서 어제 에코갭이 상한가에 들어갔죠. 상한가에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가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 안에 그 리비안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는 좀 저희도 정리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에코갭 그리고 대원 화성이 오늘도 강하게 올랐죠.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4,500억을 터트리면서 한 번 더 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내일장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2차 전지단에서는 CIS, 그 다음에 TSI가 아직도 죽지 않고 있죠. 전부 다 리비안과 엮여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DA 테크놀로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오늘도 뭐 일단은 어제보다는 좀 상승 마감을 해 주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일 살짝 밀렸다가 그냥 강하게 뚫고 올라가 버리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런 모습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한 모습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은 하단에서 매수의 영역으로 여전히 대응해도 저는 무방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벤트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 계속 강세인데, 그 안에 화신이란 종목, 또 최근에 이 패러다임은 경량화에 무게 중심이 많이 쏠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과거에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이 차량 경량화로 굉장히 올랐었고, 사실은 정상적인 종목군들은 그런 경량화 관련된 부분에서 못 올라갔었는데 숨겨진 수혜주들이 하나하나 좀 나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이 저는 될 것 같고요. 코오롱 플라스틱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낮더라고요. 그래서 후발주자로 화신이 움직이는지 정도 체크가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THN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말을 했던 종목이죠. 저도 4거래일 연속 아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참 이런 종목군들이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어제 시간 외에 사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계속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왜 그럴까요? 네, 이런 자리에서 왜 반등이 나와야 될까요?를 생각을 해보고 왜 똑같은 매매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카페에도 제가 글 하나 남겼는데요. 해봐야 이런 부분이 몸에 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자리였을까? 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반등들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잘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큼지막한 부분은 다 끝난 것 같고, 덱스터 하나 보죠. 덱스터. 어제 이제 뭐, 그 회원님들 중에서도 들고 넘어오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뭐, 장 초반에 올라가면 그냥 다 정리해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덱스터 뿐만 아니라, 뭐죠? OTT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어제는 위즈윅 스튜디오가 좀 밀렸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산타 막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좀 밀렸는데 다시금 저는 이 다음 게 이제 지옥이라는 게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이번에 뭐 마이네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느와르 액션 장르는 대중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이 지옥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웹툰이 굉장히 인기 있던 웹툰에서 기반을 한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또 밀리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볼 수도 있겠죠. 내일 추가 하락을 어디까지 해주는지, 그리고 이런 돌파 자리들, 강력한 지지 구간이 있는 자리들은 언제든지 한 번씩 봐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덱스터 계속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이 메타버스 ETF가 있었죠. MP라는 종목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메타버스는 장기 테마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죽지 않네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그리고 이노 뎁이라든지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잘 모아놨다가 매일매일 체크가 돼야 이런 종목군들을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 케이카라는 종목을 장중에 이제 뭐 아주 뭐 공격적으로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케이카가 공모가를 10% 하회하고 떨어졌죠. 근데 왜 올랐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신규 상장주가 이런 구간에서 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서는 왜 더 크게 올라왔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많이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준은 시가예요, 시가. 제가 이제 이 종목은 매매를 오늘 세 차례 정도 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도 매매를 했습니다. 키움 계좌로 그 매매가 여기에서는 안 되고 나머지 이제 다른 계좌로 매매가 좀 돼서 이 구간에서는 안 됐고요. 여기서 매도하고 정확히 24,400원 VI에다가 매도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두 번 매도가 됐고, 이거는 왜 안 찍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매도가 된 거죠. 결국은 핵심은 뭐냐, 이 시가입니다. 시가를 회복하냐 마냐. 그러니까 1분봉으로 봤을 때도 왜 추가 매수가 이 자리가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구간인데 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마지막에 매도가 나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카페에도 좀 올려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별 문제 없는 옵션 만기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 속에 영상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